네, 김영민의 불금 종목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요즘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인 것 같다. 네, 그게 지금 시장의 색깔이죠. 그러니까요. 네. 주도 섹터 좀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기본충신님이 요즘은 주도주가 없지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메이저님이 그래서 주도 섹터를 딱 가지고 오셨다고.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주도주가 없는 게 지금 시장의 색깔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너무 빨리 바뀐다. 맞아요. 최근까지 로봇,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테마들,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테마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개별주 장세이기도 하고 시장에 이제 수급 불안 요소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렇게 아주 빠른 순환매를 하면서 주도 섹터가 조금 바뀌는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의 핫 테마 어떤 테마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또 두 가지 테마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저는 치매, 뭐 역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뭐 네.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이기도 하고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가 정말 좀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건 제약바이오 업계에 상당히 저는 큰 훈풍이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대단히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요. 피플바이오라든지 대화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국전약품도 뭐 15% 이상 급등을 했고 또 이 치매와 관련된 이제 복제약이라든지 어떤 계량 신약을 이제 개발했던 현대약품과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왔거든요. 네. 오늘처럼 장 막판에 이렇게 시세가 이제 좀 무너지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테마가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 이 치매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순환매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여기에 이제 언급드린 종목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치매는 뇌질환이잖아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뇌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뇌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플랫폼 기술이 BBB, 네. 이 뇌혈관 장비를 이제 뚫어내는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ABL 바이오라든지 오늘 제가 이제 낮에 소개해드렸던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치매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저는 이런 이제 오. 종목들의 시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는데요. 바이오 업종 내에서 치매 관련 섹터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일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두 번째 sek터 어떤 섹터도 네. 가지고 오셨을까요? 방산이에요. 방산이요. 정말 이제 방산은 네. 진짜 저는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과 한 달 반 전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그야말로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이제 방산 업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뭐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에서도 방산 섹터가 또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지수가 네. 사실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크고 우리 시장도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크지만 적어도 이제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할 때는 분명히 그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이제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새로운 어떤 테마가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단순 테마로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테마로 움직이던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종목들 차트 열어보시면 지금 절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방산 업종은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외 수주가 가시화되고 실적 개선세가 이제 뚜렷해지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대규모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정말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부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주 잔고 플러스 신규 수주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중장기 이제 시세 파동이 이제 막 시작된 지 한 3, 4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 초입의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고점 대비해서 뭐 작게는 15%, 많게는 30%까지 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소형주 중에서는 뭐 한컴 라이프케어라든지 S&T 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여기에는 없지만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넓게
넓게 보면 이제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분류를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가격 조정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절호의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한국항공우주나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은 이 네. 방산주 좀 주도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데니리님께서도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상승 주목을 받을 때가 오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업체는 약간 방독면 그렇죠. 뭐 이제 원래는 이제 종목 아닌가요? 방독면, 마스크 네.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한컴그룹이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민간이 이제 위성 이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컴 라이프케어는 어찌 보면 이제 방산 쪽이라기보다는 방산이 조금 확장된 우주항공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마는 사실상 이렇게 이제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가벼운 종목들이 더 좀 화끈하게 움직이는 맞아요. 경향은 분명히 좀 있잖아요. 네. 시세가 좀 강하면 또 조정이 떨어질 때도 또 조정의 폭도 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서 각자 이제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좀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걸 좀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대안을 찾으시면 되고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이앤홀드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방산, 뭐 무기 수출도 그렇지만 최근 뭐 러시아의 핵 좀 그렇죠. 그런 그건 문제도 이제 어찌 있잖아요. 보면 이제 네. 테마성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죠. 핵무기를 지금 쓸 수도 있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제 뭐 동유럽 지역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더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지금 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또 한국산 무기를 이제 도입하는 네.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섹터 또 내일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좀 불금을 보낼 수 있을 만한 네. 종목, 내일의 불금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방금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에 저는 좀 대장주로 픽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네. 얼마 전에 끝난 이제 DX2022에서도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이제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이에요. 현대로템은 이제 뭐 레일솔루션 말 그대로 이제 철도 사업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이라든지 에코플래트 사업을 영위하는데 올해는 그야말로 이 K2 전차 때문에 현대로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을 좀 떨치고 있다. 네. 폴란드에서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지난 이제 8월 26일 날 사실상 이제 1차분에 대한 이제 수주 계약이 이제 성립이 좀 됐는데 180대 총 4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계약이 와. 체결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2차 이행 계약서까지 이제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때는 이제 폴란드에 직접 가서 기술 전수를 해주면서 폴란드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계약이 이제 끝나고 나면 수주가 이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제가 DX2022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여기에 슬로바키아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각국의 이제 국방장관들이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현대로템의 이제 K2 전차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K2 전차를 다음 슬라이드 없나요? K2 전차를 이제 구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네.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제2, 제3의 폴란드와 같은 이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의 특성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저는 현대로템은 수주 잔고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주가도 보시는 뭐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아까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거의 좀 비슷한 위치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현대로템 차트는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 정도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거든요. 오늘 사실 뭐 한 6, 7%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주가의 이제 바닥이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정도 근처에서 형성이 좀 됐다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받으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실제로 이런 조정은 이제 주가가 무너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매도가 조금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매물 소화는 이미 충분히 좀 되어 있고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집이 충분히 앞으로 또 가능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또 이게 한번 움직이면 정말 좀 화끈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급등할 때 보면 막 20%가 넘게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네.
추가 수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수주 계약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장대 항목을 만들면서 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오늘 이제 종가 근처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다만 이제 손절 가격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돼요. 손절 가격은 딱 짧게 25,000원 직전 저점이 깨지면 그냥 빨리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붙여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